그러면은 너무 좋죠. 근데 그런 걸 하지만 실제로 그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다. 나는 이제 또, 음, 또 다시 또 생각해보면은 이런 거 없이도 또 전원생활이 또 이렇게 어울리는 분들이 있죠.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적성에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적성에 맞는 분들. 두 번째, 건강 몸이 아프신 분들이요. 맨날 이제 시골에서 이제 도시에서 뭔가 이제 막 암 걸려 갖고는 돌아가실 것 같은데 왔다. 그러면 좀 힘들죠. 아픈데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좀뭐 당뇨다. 근데 한번 전원 생활을 뭐 그런 식으로 어떤지 병이 생겼다. 그러면 또 와가 근데 나는 이 도시 예를 들어 시골지 서울지처럼 나는 서울지에 속하지만은 그런 아파서 이제 그 병을 고치고 싶다. 아니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내려와서 한번 이런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죠. 왜냐면 모든 게 이제 마음에서 막 병원에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너무 편한 걸 하다 보면은 몸이 많이 움직여야 건강해지고 또 시골에서 뭐 이런저런 거 뜯어먹고 또 뭐 산야초 같은 것도 막 풍성하고 다 길에 나가면 뭔가 잡초들이 많지만 그거 다 일일이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다 보약이거든요. 약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이제 고칠 수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은 몸도 고치고 건강해지고 또 사람들하고 또 교류하고 어쩌고다 보면은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죠. 나는 이제 그 원래는 그런 것을 안 좋아하는 성향이었지만 이렇게 또 성향이 바뀌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내려가서 뭐 이렇게 병을 고쳤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또 그랬죠. 또 세 번째는 그럼 어떤 분한테는 적합하냐면 일단은 뭐 목구멍이 포도청인 일단은 뭐 망하셨거나 뭐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막 그러신 분들 뭐 직장이 없거나 서울에서 막 이거 해도 막 도시에서 해도 안 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생활비가 없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내려가게 살기 좀 적합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은 뭐든지 고난이 오면 뭐든지 해요. 그죠? 고생을 하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진짜 그 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진짜 아무것도 막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들도 아프면은 아이 뭐 자식도 공부시켜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죠. 혹은 막 노후 생활하기가 진짜 너무 돈이 없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시골에도 막 나 집 한 채밖에 없어.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그렇게 그러신 분들이 내려오면은 그 크기에 맞게 조그맣게 하면 되니까 너무 막 일이 많게 안 하고 그러면은 조금만 덮밥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고 컨테이너에다 갖다 놓고 뭐 신고해 놓고 살면 되니까 뭐 산 같은 거 뭐 싼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와갖고 그렇게 하면은 돈이 없으면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사람이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도 또 좋아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는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즐겨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은 적응하게 되는 거죠. 적응이 되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도시에 염증이 생겼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힘든 분들이 내려가면은 되게 좋죠. 근데 그냥 막연한 환상만 갖고 가면은 힘들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시골 생활이 이제 제가 너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년가량 넘게 이제 시골 생활하고 있고 저도 한 10년은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생활하기도 했었고 또 다시 이제 시골로 오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여기서 30년 자라고 한 10년은 도시에서 살다가 또 한 15년 정도 살고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도시 뭐 시골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막 일을 시켰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주로 뭐 공부하고 책 읽고 뭐글 쓰고 뭐 좀 그런 관주하고 구경하고 뭐 이런 거지 좋아는 하는데 몸을 움직이고 이런 것을 안 해봐갖고 잘 못하다가 요새 조금 하고 있어요. 요새 그냥 조금씩 하고 조금씩 이제 해보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정서상 너무 좋아요. 정서상 저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 때 30년 동안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너무 삭막한 거야. 너무 힘들어요. 막 우울증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도시에서 이렇게 그 도시에서 사는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소음 같은 것도 있어요. 소음이 아래의 집 살면서 막 소음 같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하고 잘 교류도 안 하고 뭐 막 그런 외롭죠. 고독한 섬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이제 이 도시 생활 막 아무 집이나 찾아가고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서가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시골로 왔는데 너무나 그런 곳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럴까?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보면은 시골로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너무 가고 싶은 남자들은 너무 가고 싶고 혹은 여자가 너무 가고 싶은데 남자가 싫어하거나 여자가 싫어하거나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있고 로망을 갖고 있고 하지만 이제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저도 잘 못해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되게 이제 막 너무 좋아하는 하는데 몸이 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은 이제 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이제 자꾸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 꽃 심어놓고 막 자라고 막 이렇게 하나 오래되면 집이 오래되면 그게 또 한가득 퍼지고 이런 재미가 너무 있죠. 그러니까 근데 다 하게 된다. 결국은 그렇게 결국은 이제 부딪히면 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정서도 너무 좋고 또 생활비도 덜 들어가죠. 거의 뭐 야채 같은 걸 안 사 먹으니까 겨울에 잠깐 빼놓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생선류 같은 거 좀 사 먹고 기초생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굉장히 맛이 굉장히 틀려요. 시골 생활은요. 금방 해서 금방 뭐 상추 같은 것도 뜯어 먹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도시에서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맛을 하고 싶은 분들은 도시에 살지만 조금 먼데 나가면은 약간 그 텃밭 뭐 이런 거 분양해서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 재밌다가 보면 이제 가시고 가드닝 같은 것도 좀 배우시고 또 이제 꽃에 이제 효능 같은 거, 꽃 같은 거 평소 때 관심 있고 계속 가시면서 어느 지역에서 살면 좋을까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또 이제 시골에 뭐 어머니가 살던 집이 있으면은 또 그런 데 가면 좋죠. 아무래도 그 모든 그 시간을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죠. 다 어머니가 살아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살아온 고향도 있고 그러면 되게 좋죠. 진짜 이렇게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이제 다양한 케이스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이제 전원생활을 시작하시는데 그렇게만 녹록하지만 않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전원생활 하다가 그게 굉장히 많이 싼 값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단 얘기는 예를 들자면 내가 들어간 돈이 거기에 뭐 다 해서 뭐 그동안 돈만 들어갔겠어요. 노력과 시간이 얼마나 들어갔으니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죠. 막 예를 들어 5억 들어간다면 뭐 실제로는 4억, 3억 이렇게밖에 못 건지고 나오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에도 막 급매로 내놓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 보통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체나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때 어려우니까 이제 급하게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얼른 팔고 막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덜컥 집이 좋다고 해서 막 싸다고 해서 얼른 계약해 버리면은 일폭탄 막는다. 그쵸? 아파트 하나 팔아갖고 그 집에 내려가면은 그거 갖고 막 이제 생활하면서 남은 거 갖고 생활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그거에 딱 적성에 맞는 분들은 너무 좋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응? 나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 그리고 또 약간씩 나오는 연금 있고 그러면은 그거 전세 내놓으시고 응? 전세는 이거 사시고 이러면은 응? 전세를 내놓든지 월세를 바꾸든지 뭐 이러면은 또 해마다 이제 그거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그럼 뭐 그거 갖고 생활이 가능할 수도 하죠. 그래도 뭐 이렇게 아껴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좋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전원 생활의 제일 좋은 점 뭐냐면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능하다.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8살 이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10살 이럴 때부터 막 집 일하고 막 이랬으니까 또 텔레비 보면은 뭐 조그만 애가 뭐 트랙터 몰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나이 들어서까지도 계속 일할 수 있다. 계속 일할 수 있다. 이 일은 이 시골 일은 누구나 하다. 그리고 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서 돈 벌 수 있다. 왜냐면은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또 뭐 이렇게 과일 딸 때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이 급하게 왜냐면 한꺼번에 막 다 따야 되니까요. 사과 다 따면은 다른 것처럼 내일 따고 모레 따고 이런 게 아니잖아. 급할 때 내일 뭐
저기 하기 죽기 전에 얼른 다 따야 돼. 그럼 사람 써야 하잖아요. 그럴 때 뭐 나가면 일당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찾아보면 할 일 되게 많아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하죠. 근데 부지런만 하면은 시골 가면 굶지는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시골 땅 많이 있고 옛날에 보면은 그걸 다 냅두고 도시에 와서 살겠어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근데 또 힘든 만큼 건강해지고 보람있고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다 농사꾼으로 살았죠. 아무리 대갓집도 농사졌죠. 물론 이제 그 농 하인들이 졌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그 주인들이 알아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환경에 적응한다랄까 환경에 이제 그렇게 적응하게 됐다 그럴까 너무 편리하죠. 우리나라만큼 편리한 나라가 없대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오고 또 왜냐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안전하고 또 교통도 되게 너무너무 좋고 또 너무너무 편리하게끔 뭐 편의시설도 너무 많고 일단은 뭐 조금만 나가면 금방 뭐 이렇게 살 수가 있고 24시간 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외국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음식도 너무 맛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와서 살고 그래요.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 시골 생활, 시골지 생활은 힘든 거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보람 있는데, 그 재밌는데, 그 뭐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느끼느냐의 이제 문제죠. 어떤 옛날에 이제 제 아는 동생이 좀 시골에 이제 시골도 아니죠. 지방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주말 되면 서울 올라오죠. 뭐가 힘드냐 했더니 그런데 여긴 카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게 아무래도 없죠. 서울 같은 데는 거기도 다 있죠. 거기도 뭐 다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맨날 카페 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영화관 가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도 이제 이 도시에 사람들이 많고 그 문화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서울로 자꾸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은 다 아무래도 거기도 도시니까 도시인데 또 이 서울과 도시의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편리한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태화된 게 있어 태화. 저희 이모님들도 막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막 자랐지만 옛날에 다 겨울에서 빨래하고 뭐 불때서 밥 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서울에서 사는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것 막 어떨 때 보면 막 도시에서만 산 사람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잘 못하고 막 벌레도 보면 싫어하고 막
이게 이제 태화 이제 기억력 기억 상실인 거죠. 근데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먹고 살기 힘들면 할 수 있다. 이 목구멍이 터득청이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여기서 도시에서 막 살던 애들이 뭐 정글의 업체 같은 데 가면은 거긴 더 열악하죠. 그런 데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배고파 죽겠으면은 가서 이제 물에 뛰어들어갖고 어떻게든지 건져갖고 물에도 해먹잖아요. 다 궁하면 통하고 그렇게 필요하면은 발명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사람은 살게 돼 있다. 적응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아직 살만하니까 이제 이 시골이 싫은 거지. 진짜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막 이러면은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양면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치를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금이 이 한 돈에 5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이 금하고 돈이 있고 또 말하자 소금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5만 원으로는 이 소금을 살 수도 있고 금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뭐 어떤 환경에 따라가면은 이 소금 말고 먹을 거라고 치자고요. 배고파 죽겠 5만 원 갖고는 막 먹을 거 살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가격으로 치지만. 근데 예를 들자면 오늘 요즘에 같은 코로나 같은데 어떤 환경에서는 이 먹을 거 자체가 이 돈이 아무런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요즘에는 뭐 외국 같은 데는 휴지도 못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고 막 누구나 이제 막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 금이 무슨 소용이고, 금으로 뭐 금으로 돈을 사거나 혹은 이 먹을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정글의 법칙처럼 뭐 어떤 무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금이 무슨 소용이고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표류가 돼갖고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면은 돈도 필요가 없고 금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 먹을 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도시에 있으면은 이 5만 원에 고정되지만 이 금은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점점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이런 산업화된 이런 환경에서는 금이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환경에서 예를 들자면 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뭐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먹을 것도 없지만 금도 필요가 없죠. 돈이 빨리 현금이 있어야 뭐가 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에 따라서 뭐가 가치 있느냐에 이제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사소한 것에서 이제 가치를 찾는, 사실은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하고 있는 거죠. 사소한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찾고,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원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굉장한 사소한 것에서 가치를 많이 찾게 돼요. 행복을 느끼고. 그 도시에 살면은요,
행복을 느끼려면, 여러분 행복감을 느껴보신 적 있잖아요. 행복감을 이제 느껴보신 있을 거예요. 행복을 이제 막 그람수로 따지자고요. 한번 뭐 행복이 5g이라고 치자고요. 막 5g짜리가 있고 2g짜리가 1g짜리도 있고 막 g으로 따지자고요. 이거를 10g짜리가 있고 이 이제 5g짜리 행복을 느끼려면은 보통 평균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감 뭐 이런 정도를 느끼려면은 돈을 벌어서 그 행복을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여러분들은 행복감을 찾겠어요? 어떤 사람은 명품을 사면 행복감을 5g의 이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낚시를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무슨 이런 뭐 합격하고 이런 거 말고 아주 사소한 말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영화를 본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낚시도 돈이 필요하고 이 또 명품을 사는 것도 돈이 필요하고 종교 생활도 돈이 들어가고 영화를 보는 것도 뭐 돈이 들어가죠. 행복감이요, 그죠? 5g의 행복감을 느끼려면은 이 행복감을 근데 이거를 이제 하려면은 그만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찾으려면 이만한 걸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으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쵸. 이제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걸 이제 자꾸 반복되는 건데 이제 어, 사소한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은 날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5g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돈 없이도. 그래서 이 전원생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소한 거 꽃이 이만큼 자랐어. 행복해. 내일은 이 꽃이 폈어. 행복해. 내일은 또 이런 응? 또 일을 해놓고 행복해. 뭐 이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g의 행복을 이분들도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면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좀 적고 행복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여기에서 더 가치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서 가치를 찾는 거죠. 뭐 비가 오면 또 운치가 있어서 행복하고 뭐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을 이제 많이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것 사소한 5g의 행복을 느끼는 거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별로 이제 다 이제 용량이 찼네요. 그냥 한번 제가 좀 더 이렇게 다른 이런 일들을 약간 이런 뭐 이렇게 번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